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국보 285호인 반고대 암각화의 손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최첨단 기법이 도입됩니다. 초음파와 적외선, 인공지능 등의 기법을 바탕으로 암각화의 손상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보 제285호인 반고대 암각화는 지난 1965년 사연댐이 완공된 이후 만수기와 갈수기를 겪으며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선명했던 암각화는 50년 이상 침수를 반복하면서 깊이가 얕아졌고 바위 표면에 금이 가는 등 현재 육안으로는 문양 확인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동안 반고대 암각화의 손상 정도를 모니터링해온 울산시는 보다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용역을 진행해왔습니다. 반고대 암각화의 보존 상태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보존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용역에서 비파괴 표면 성분 분석으로 암각화 표면의 풍화 성분 양상을 측정하고 초음파로 암각화 표면 강도를 평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적외선 열화상 촬영과 색도 및 색차 측정, 미생물 조사 등을 통해 암각화의 손상 정도에 대한 정량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표면 손상을 진단하고 훼손을 예측하는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반고대 암각화가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보존이 더 활성화되고 또 우리의 유산을 미래까지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울산시는 최첨단 기법 도입을 통해 반고대 암각화의 손상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보존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내년 문화재청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보 신청을 하고 2023년에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2025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당 조직 부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윤석열 대선 후보 주재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당 조직 부총장에 임명됐습니다. 조직 부총장은 조직의 실무를 총괄하는 당내 요직으로 박 의원은 전국 단위의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친화력까지 겸비해 적임자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당 위원장직은 사퇴해야 하며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조만간 새 시당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박성민 국민의힘 조직 부총장으로부터 발탁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후보가 당내에 원내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당내 입지가 좀 강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후보의 측근으로 하여금 이렇게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저도 평소에 후보하고 친분이 있는 친구라고 해서 조직부총장에 발탁을 해서 전국 조직을 좀 직접 챙겨달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전국의 253개 지구당에 다 한 번씩은 가볼 참입니다. 그래서 조직 점검도 하고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전국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우리 당이 반드시 정권을 가져와서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국가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우리 당 후보가 이겨야 됩니다. 울산시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의 요소수 부족 사태 해소를 위해 군이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를 확보했습니다. 울산시는 안수일 시의원의 서면 질문 답변을 통해 군 비축 요소수 200톤 가운데 울산에 배정된 15톤을 지역 6개 주유소에 배분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에 판매하는 등 현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방과 구급 차량 요소수는 1년 정도 물량을 확보했으며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은 연말까지 운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협력업체 현장 소장들이 어제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비를 조기 집행해 줄 것을 한수원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급증했다며 원가 부담 가중으로 협력업체들의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사를 중단하거나 파산하지 않고 성실히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사비를 조기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작업 중단에 들어갔던 신고리 5,6호기 협력업체 21곳은 어제부터 작업 재개에 들어갔습니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이 미래형 수업 모델인 블렌디드 프로젝트 우수 수업 영상 10편을 제작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블렌디드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의 삶과 연결된 프로젝트 수업을 등교와 원격 수업으로 결합해 운영하는 미래형 수업 모델로 이번에 제작한 우수 수업 모델 영상 10편에는 기후위기와 공간혁신 등 온 오프라인에서 활용이 가능한 프로젝트 수업 모델의 내용과 활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보 영상은 편당 10분 내외로 제작됐으며 울산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 탑재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선 7기 시장 공약 이행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배심원 2차 회의가 어제 울산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추진해온 공약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알렸으며 계획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29일 3차 회의를 열어 분인별로 토론을 거친 뒤 최종 결과를 공약 진행 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스토킹에 시달리던 여성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죠. 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는데 스토킹 신고 건수는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합니다. 울산에도 경찰을 긴급 호출할 수 있는 44명의 신변보호 대상자가 있는데요.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이 전 애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달 초 경찰에 신고해 신변보호 대상에 등록됐었습니다. 연인 관계였는데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1.7건으로 법 시행 전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진 동시에 스토킹 자체가 반복적이고 되풀이되는 범죄라는 걸 보여줍니다. 얼마 전 울산에서는 헤어진 연인에게 만남을 강요하며 전화로 협박하고 주거지까지 찾아와 침입하려 했던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잠정 조치에 따라 유치장에 유치됐습니다. 울산에서 위급 상황 시 경찰을 긴급 호출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신변보호 대상자는 44명. 경찰은 서울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과 같이 스마트워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등 스토킹 범죄의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스토킹은 정신적 피해가 크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으로 범죄 이전의 스토킹 행위도 상황에 따라 긴급 응급 조치를 할 수 있고 접근 금지 등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대상과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보복이나 강력 범죄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강력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북구청이 2040년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5대 북구형 뉴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어제 북구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환경과 공간, 산업, 사람, 행정 등 5개 분야 뉴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 활용과 북울산 역세권 개발, 자동차 수소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북구의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울산 수출은 전달에 이어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10월 울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2% 증가한 65억 3,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는 10개월, 석유화학 제품은 12개월, 석유 제품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자동차 부품과 선박은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며 전반적으로 주력 수출 품목이 지속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의 3분기 광공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3분기 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광공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0.5% 감소했습니다. 특히 울산의 광공업 생산은 주력 산업의 하나인 자동차와 기타 운송장비 등에서 줄어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2.2%나 감소했고 소매 판매도 동남권에서 유일하게 2.9%나 줄었습니다. 한편 동남권 3분기 수출은 석유정제, 화학제품 등에서 늘어 전체적으로 28.3% 증가했습니다. 울산 상공계가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규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울산상인은 최근 국내 조선업 수주 증가에 따른 생산 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등 6개 부처에 정부 지원과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상인은 건의서에서 최근 세계 선박 시장이 2014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로 확대되고 있고 국내 조선업 역시 내년부터 조선업 생산이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조선업 종사자 수 감소와 젊은 층의 조선업 기피 현상 등으로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대우 여객에 양도된 신도 여객의 고용 승계와 퇴직금 지급 문제를 두고 노조가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신도 여객 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노경봉 지회장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신도 여객이 대우 여객에 양도될 당시 약속했던 고용 승계와 퇴직금, 위로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울산시에 중재를 요구했습니다. 320년 역사의 울산 마두이 축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2년 만에 지난 주말 중구 원도심과 태화강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메인 행사인 마두이 줄다리기 행사는 재현하지 못했지만 마두이 인식 제고와 전승 보존을 위한 마음은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산전샘물로 하늘에 제를 올리며 마두이 축제를 알리는 의식이 치러집니다. 이어 수령과 산용을 잇는 비녀목을 정성스레 다듬는 정화의식이 펼쳐집니다. 취타대와 풍물패를 앞세워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비녀목 거리 행진이 이어집니다. 주민 화합과 마두이 문화 보존을 위해 2년 만에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마두이는 고을민들을 하나로 뭉쳐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고을민들은 이러한 놀이를 통해서 새로운 희열과 집단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오늘날 마두이는 그런 선조들의 을을 되새기고 정신문화를 개성하는 공동체 문화로 성화시키는 데 태화강 고수부지에서는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해 동군과 서군으로 나눠 원도심을 도는 마두이 거리 행진이 이어집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메인 행사인 큰 줄 당기기를 대신한 거리 행진이지만 오랜만에 열린 축제에 참가자들은 즐겁기만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요. 같이가 있다가 지금 축제를 하니까 너무 좋고요. 우리 중국 국민들 전부 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영남 한복 뽐내기와 전국 소리 경연대회, 사랑의 줄과 마두이 기념 촬영을 비롯해 태화강 치맥 페스티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마두이 축제의 시무형문화재 등재와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해 내년에는 울산시 전체 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태화강을 사이에 두고 우리 중구민과 남구민이 함께 어우러져서 줄을 당기는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는 다른 구군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마두이 큰 줄 당기기가 명실공히 중구만의 축제를 뛰어넘어서 울산시의 대표적인 행사가 되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우여곡절 끝에 2년 만에 개최된 마두이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큰 줄 당기기를 재현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았지만
마음 많은 풍성한 축제였습니다. 마도이 인식 제고와 전승 보존을 위한 마음은 모두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이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서분대장이신 김동률 위원장. 울산시민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울산시의 예산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제들을 제시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전시민 희망지원금과 관련해 경기와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면서도 재난 타격이 더 큰 시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도 세출 예산 가운데 보건과 복지 분야 예산이 1조 5,337억 원으로 가장 많지만 최저 적정 생활비를 지원하는 울산형 기초생계지원제도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울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돌봄 조례 제정에 서명한 16,000여 명의 서명부를 울산시에 전달하고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많은 지자체들이 이미 아동의 안전한 돌봄과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일 가정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울산도 더 늦기 전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은 다음 달 중으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노옥희 교육감, 울산시 의회와 면담을 가진 뒤 돌봄 당사자 증언대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중구청은 어제 국제라이온스협회 355회 울산 양산지구와 야외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협약에 따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5회 울산 양산지구는 야외 부설주차장 64면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합니다. 중구청은 도심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무료 개방 부설주차장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선호 울주군수가 어제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에서 울주군의 우수 정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와 MBN이 마련한 대한민국 정책대회에서 이 군수는 기초지방정부의 우수 정책 사례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울주형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정책을 주제로 지방 위기에 대응하는 울주군만의 특색 있고 다양한 정책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정책대회 최종 수상 결과는 2차 심사 점수와 우수 사례 영상 국민 심사 점수를 합쳐 다음 달 분야별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지난 2020년 2월에 중단됐던 고래 생태 설명회와 사육사의 고래 교실이 다음 달 1일부터 재개됩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방문객들의 요청에 따라 고래문화특구의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 고래 생태 설명회와 고래 진화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사육사의 고래 교실을 22개월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은 방역 지침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 프로그램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